문화산업이란 무엇인가? 이번 주 강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이론적인 부분이라서 여러분들이 조금 지루해 하실 수도 있습니다만은 이 강의까지 조금 인내를 하시면서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앞선 강의에서 중국은 문화산업 아니면 문화창조산업, 창의산업이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럼 이 문화산업이라는 개념을 중국에서는 어떻게 정의하고 있는가? 중국은 1999년 이전까지 문화산업이라는 용어 대신에 이 문화사업이라는 개념을 사용해 왔습니다. 중국이 문화사업이라는 용어를 사용해 온 그 이유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중국은 문화산업이라는 용어가 가지고 있는 상업적인 이미지를 깊이 해왔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중국에서는 개혁개방정책 이전에 마르크스 경제학의 기본 원리에 따라서 문화예술 등의 관련 서비스 산업은 물질적인 생산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물질적 가치를 창조하지 않았으며 따라서 철강 및 기계산업과 동일한 산업으로 취급할 필요가 없다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다른 하나는 계획경제체제 하에서 국가의 계획에 따라 생산하고 분배하는 제품은 시장을 통해서 교환하지 않기 때문에 상품이 아니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즉, 개혁개방정책 이전의 문화예술 분야는 정부가 많은 자금을 투입해서 국민에게 무료로 대중문화 서비스를 제공했기 때문에 이는 일종의 공공산업에 속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처럼 과거 중국의 문화산업은 시장을 통해서 소비자들에게 유료로 대중문화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활동 분야와 문화사업, 즉 정부의 재정 지원을 받아서 대중들에게 무료로 문화예술 서비스를 제공하는 활동 분야라고 정의되었습니다. 따라서 각각을 별도의 다른 의미로 정의함으로써 대부분을 문화사업의 범주 속에 포함시켰던 것으로 해석이 됩니다. 중국의 문화산업은 크게 영화라든지 아니면 TV라든지 음반영상, 예술품, 공연예술 등 이러한 분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중 신문이라든지 아니면은 출판, 잡지라든지 등 이러한 서비스 산업, 그 다음에 텔레비전, 영화, 문화, 예술 등의 부분을 핵심청으로 분류를 해두었고, 그리고 인터넷 문화라든지 아니면 문화 오락 서비스, 기타 문화 서비스를 외곽청 혹은 외곽청, 그리고 문화용품, 문화 관련 상품의 생산 등을 확장청으로 나누어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분류는 2004년에 제정이 된 문화산업 및 관련 산업 분류의 내용을 기준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이 분류는 먼저 중국 문화산업과 관련된 범위 및 내적 의미와 외적 의미를 명확히 해서 문화산업 관련 통계를 더욱 정확히 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후 문화와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인해서 문화산업의 범주에 포함되는 새로운 분야가 속속들이 생겨나게 되고, 이는 지역별 혹은 분야별 통계 작업에 있어서 한계점을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점차 확대되어가는 문화산업의 새로운 분야까지 충분히 반영할 수 있는 변화가 필요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결과 최종적으로 다음 슬라이드에 나오는 2012년 국가통계국에서 발표한 문화산업 및 관련 산업 분류를 수정해서 공포하게 되었습니다. 앞서 우리가 보신 이 슬라이드에서 문화산업의 핵심청은 문화자원의 어떤 정리와 내용 창작, 그 다음에 문화가 가지는 본질적 의미를 통한 물질의 생산, 문화상품의 판매와 광고를 포함합니다. 즉 문화자원의 어떤 누적과 보존으로 문화예술작품의 창작과 전시에 이르기까지 문화예술 활동을 포함한 신문, 출판, 광고 등의 분야도 핵심청으로 포함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문화산업의 이 주변청 아니면 외곽청은 휴식이라든지 여가라든지 여행 등 문화자원을 활용한 문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주로 인터넷, 오락, 여행 등의 신흥 문화산업을 포함합니다. 세 번째로 문화산업의 확장성인데 이것은 문화용품이라든지 아니면 문화설비 생산과 관련된 상품을 판매하는 업무를 제공하는 것으로 문화산업의 개념을 정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문화 및 문화 관련 산업의 범위에는 우선 문화산업의 주체를 형성하는 문화상품, 도서라든지 아니면 음반 영상 제품 등, 다음에 문화 전파 서비스라든지 아니면 문화 엔터테인먼트라든지 등등이 여기에 속합니다. 그러니까 동시에 문화상품, 문화 전파 서비스, 문화여가 엔터테인먼트와 직접으로 관련이 있는 어떤 문화용품이라든지 아니면 설비라든지 문화 관련 상품, 공예품 등이 있겠죠, 그죠? 이러한 것의 생산과 판매 활동을 포함을 하는데 이는 문화산업 발전에 어떤 보충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것을 좀 더 확대시킨 것이 지금 보는 표입니다. 지금 이 표 내용 중에서 예를 들어서 3번, 6번, 7번, 9번 내용들, 예를 들어서 문화유산 보호라든지 문화예술 양성이라든지 아니면 경치 유람이라든지 다음에 공연예술품 제조라든지 도자기 제품, 공예예술품 판매 이러한 내용들은 앞으로 구체적 사례를 들어서 한번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중국의 문화산업 개념은 한마디로 말하자면은 다양한 콘텐츠의 가치를 추가해서 상업이나 아니면 경제적 측면에 입각한 전략 하에서 하나의 상품으로 생산되어 판매되는 그러한 산업 형태를 말합니다. 즉 생산과 상품 제공을 주요 활동으로 해서 국민들의 문화적 측면의 어떤 욕구를 만족시키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그래서 문화상품의 어떤 창작이라든지 기획이라든지 유통, 소비 등과 여기에 관련한 서비스를 판매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문화적 가치가 내포된 상품을 기획, 제작, 가공해서 생산하거나 유통, 마케팅, 소비 과정에 참여해서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하거나 이를 지원하는 모든 연관 산업으로 사실 정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중국의 문화산업이 어떻게 변해왔는지를 시계일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00년대에) 접어들게 되면 중국은 문화체제 개혁이라는 이름하에 문화의 어떤 산업화, 시장화를 추진하게 됩니다. 문화를 산업으로서 위치 부여해서 문화산업이라는 그러한 개념이 처음 당해문헌에 등장하는 것은 2000년
10월입니다. 그 이전에 1998년에 문화부속에 문화산업사라는 부서가 설립이 되고 문화를 영리 추구를 목적으로 한 산업으로 인정하게 됩니다. 이때부터 주출구라 불리는 중국 문화의 해외 진출이 시작이 됩니다. 나아가서 문화산업시장의 어떤 요청이라든지 아니면 문화를 포함한 3차 산업의 확대와 다음에 문화를 대외적인 이미지를 향상시키려는 국가의 어떤 의지도 여기에 내포되어 있습니다. 2009년에는 문화산업진흥계획을 세우고 문화산업진흥기금을 마련하게 되고 나아가서 2010년에는 문화산업을 육성해서 국제적 영향력을 확대하는 문화 대국에서 문화 강국 건설을 국가 전략으로 세우게 됩니다. 자, 이러한 2000년대에 주로 나타나는 이러한 움직임에 앞서서 이러한 어떤 문화의 방향성을 공산당이 결정하는 어떤 사고의 뿌리는 1942년 모택동의 문예 강화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이 빠졌네요. 그러면 개혁 개방 정책 실시 이후에 문화체제개혁 3단계 추진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잠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때 각 시기에 대해서 우리가 앞시간에 설명드린 유네스코 관련 활동도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3단계는 제가 편의적으로 이렇게 기존 선행연구의 내용들을 참조해서 이렇게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개혁 개방이 시작되는 1978년 이후부터 92년까지, 그 다음에 93년부터 2002년까지, 2003년부터 현재까지로 이렇게 한번 나눠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1기인 개혁개방 이후부터 1992년까지는 문화산업화를 실험하는 시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때에 문화를 전성조직 사업이라고 불렀고 기업적 관리 제도를 도입하려는 개혁의 안목을 내비치면서 어떤 사업 단위 아니면 기업화 관리라고 불렀습니다. 1989년에 천안문 사건이 발생하고 1992년에 등소평은 남순 강화를 계기로 시장화를 도모하게 됩니다. 이 남순 강화는 등소평이 남방 지역을 순화하면서 개혁 개방을 촉구한 일련의 연설들을 말합니다. 한편 1982년에는 민속보호전문가위원회를 구성하고 중국 내 유네스코 위원회 산하에 비물질유산처를 설립하게 됩니다. 이 비물질유산이란 개념이 이때에 등장하게 되고 중국은 이 용어를 받아들이게 됩니다. 이 비물질 문화유산이라고 하는 것은 나중에 말씀드리는 여기 나옵니다만은 유네스코에서 말하는 인류 무형문화유산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 무형문화유산 개념을 받아들여서 자국 내의 비물질 문화유산, 즉 무형문화유산을 크게 6가지로 이렇게 분류하고 있습니다. 이 분류는 사실 유네스코의 인류 무형문화유산 분류와 동일합니다. 첫 번째가 전통 구전문학과 그것을 전달하는 언어라든지 아니면 전통 미술, 서예, 음악, 고개의 잡기, 그다음에 전통 기계, 전통 예절, 전통 체육, 기타 무형문화유산으로 이렇게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또 하나
중국 내에서 중요한 변화는 뭐냐 하면은 1982년에 문물보호법, 중화인민공화국 문물보호법을 제정하게 됩니다. 이것은 한국의 대조해서 말씀드리면 한국의 문화재 보호법과 같습니다. 즉 이동할 수 없는 문화재, 즉 유형문화재죠, 그죠? 그 다음에 이동이 가능한 문화재, 유형문화재와 그 다음에 이동할 수 없는 문화재, 무형문화재로 구분해서 문화재를 관리하고 있었는데 주로 유형문화재를 중심으로 보호관리가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한편 이러한 제1기에 중국 내에서 이러한 변화가 일어날 때에 유네스코에서는 또 어떠한 움직임이 있었냐 하면은 1982년에 민속전문가위원회를 설립을 하고 기구로 무형유산부를 신설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89년에는 유네스코 총회에서 전통문화와 민속에 대한 보존장치에 관한 공관을 채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유네스코에서 추진하고 있는 이러한 어떤 기구라든지 아니면 제도적 장치가 중국 내에 영향을 미치게 되면서 문물보호법이 만들어지게 되고 비물질 문화유산이라는 개념도 등장하게 되고 다음에 무형유산 개념을 받아들이면서 체계화시켜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중국이 이러한 제도적 장치를 만들게 된 계기는 유네스코에서 아래와 같은 어떤 위원회나 아니면 기구 설치 그리고 공관의 채택을 하였기 때문입니다. 다음에 2기가 되게 되면은 2000년에 문화산업 개념이 등장하고 다음에 미디어의 집단화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집단화는 시장의 일부 자유화를 위해서 문화산업을 담당하는 조직을 지역을 넘어서 통합하기 위한 그러한 조치였습니다. 한편 이 시기에 유네스코에서는 2003년에 체결된 무형문화유산 협약의 토대가 되는 몇 가지 제도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중 하나가 Living Human Treasures라는 인간문화재 제도입니다. 이것은 사실 한국의 인간문화재 제도를 도입한 것입니다. 일본에는 인간국보라는 개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국보를 할 것인지 아니면 인간문화재를 할 것인지 논의가 있었는데 어떻게 전 세계적인 어떤 공통 용어로서는 인간국보보다는 인간문화재가 더 낫겠다 라는 결론으로서 이 개념을 채택하게 됩니다. 또 하나는 97년에 인류 구전문화 걸작 선정 제도가 창설이 되고 98년부터 이 걸작 선정이 채택이 되면서 유네스코 인류 무형문화유산의 전신으로서 이것이 실시가 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2001년에 무형문화유산 보존을 위한 국제적 협약이 상정이 되면서 나중에 2003년에 무형문화유산 협약이 채택이 됩니다. 자, 그래서 그 다음에 3기는 앞서 말씀드린 이 사업과 다음에 산업을 나누는 문화전승 조직의 어떤 제도가 개편되는 그러한 시기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문화산업은 현대생활에서 시장에 도입할 수 없는 활동 혹은 시장에 들어와서는 안 되는 상품을 비영리적인 원칙에 의해서 생산, 분배, 전파하는 각종 활동을 말합니다. 반면에 문화산업은 현대 시장 경제 시스템 속에서 문화상품은 상품으로서 생산되고 교환되어 이윤을 추구하는 생업으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 문화사업을 만들어내는 것이
하실 공익성 문화사업이고, 후장인 문화산업은 경영성 문화사업입니다. 문화의 이데올로기 부분의 지도권은 사실 공산당이 지고 있습니다. 자국의 문화 안전이 위협받지 않는 범위에서 자본 투입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문화사업을 전면적으로 활성화시켜서 문화산업을 비약적으로 발전시킨다는 방침입니다. 유네스코와 관련해서 2004년에 무형문화유산 협약국으로 6번째 가입을 하게 됩니다. 2005년에는 국가 차원에서 자국의 중국 내에 비물질 문화유산, 즉 무형문화유산 전수조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그 결과 방대한 분량의 비물질 문화유산, 즉 무형문화유산이 국가급, 성급, 시급,